지금 앞으로 한반도 정전선언 관련한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장 핵심이 대만 문제를 우리가 떠안느냐 안 떠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이 문제를 일본이 떠안겠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었거든. 근데 맞았어요. 네,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미국이 아예 그냥 엎어버린 거야. 니네한테는 기대치가 없어. 라고 엎어버리고 그냥 니네는 중국 잠수함 북태평양으로 못 들어오게 초계기나 좀 늘려가지고 저기 대한해협이랑 그쪽에 감시나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일을 시켜놓은 거고 나머지 대만과 관련한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은 직접 개입 안 할 테니까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를 좀 해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대만에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군사 개입할 가능성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시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장난을 하다 스스로 다 죽는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 중국 맞아? 얘들은 말이 다 무서워. 그러니까 아베가 뭐 전 총리인데도 이런 말을 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 중국이? 총리는 네. 입 닫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권한도 없는데 왜 나서? 왜 우리도 반기문이 뭐 한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건 뭐 개소리거니하고 듣고 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베는 얘기하잖아. 입장이 다르거든. 근데 저는 어차피 현직도 아니면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막 던지면 아베 시다로 생각하는 중국은 아베가 저렇게 말하면 일본이 저 따위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 진짜 한 대 맞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자,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에 관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치면 만만한 일본을 먼저 때려가지고 뭔가 시범 케이스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작계가 바뀌어가지고 대만이 들어갔는데도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참을성을 모르겠어. 오히려 종전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하고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절충점은 걸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걸쳤으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죠? 실제적으로 파병은 안 하겠다든지, 실질적인 병력 파견은 안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어느 해군이나 공군력 정도의 지원에서 그친다든지, 아니면 군사기술 지원 정도만 하는 척 하겠다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만일에 진짜 대만이나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 해병대를 거기에 상륙을 시키거나, 우리나라 자주포 부대하고 해병대를 보내달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중국의 상륙을 막으려고 하면 현재로선 전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복잡한 외교 관계가 섞여가고 있는데 묘한 건 중국이 예전처럼 악다구니를 쓰고 덤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해요. 악다구니를 쓰고 덤빌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접하지 않지 지금은. 일단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한 미사일의 수준을 얼마 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SLBM 할 때 우리가 세트로 초고속 순항 미사일, 해상 미사일, 대한 미사일 보여줬잖아요.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쫄은 것 같은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굴기를 실천하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으로까지 공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중국 안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이런 다른 공장들의 확장을 지금 정책적으로 막고 있고 기계를 못 들이게 해 미국이. 그런 다음에 기존에 있는 공장들도 인도나 뭐 이런 쪽으로 들고 나간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아니면 반도체를 구할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대만을 먹으면 되긴 하는데 대만이 할 수 있는 거는 TSMC고 TSMC는 생산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말 그대로 설계 능력이 없어 TSMC는. 그러니까 미국이 설계도를 줘야 대만을 만드는 수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설계 능력을 안 갖고 있는 TSMC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대만이
대만을 통해 갖고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없고 특히나 메모리 분야 안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70%를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양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그 메모리 반도체에 빠지게 되면 애초 자체 성능이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니까 결과적으로 이 양쪽을 전부 다 생각해 봤을 때 미국도 무섭고 그 다음에 대만을 병합하기 쉽지 않을 걸 생각하면 한국이 반도체를 끊는 순간 중국의 산업이 그냥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화하려고 하는 일종의 조짐을 알고 있어서 우리를 못 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못 건드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진짜. 왜냐하면 건드렸다가는 거지되는 거야. 그나마 남아있는 중국의 현재 산업 구조가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중국은 석유보다 반도체 수입액이 더 큰 나라예요. 전 세계 반도체의 66% 거의 70%를 수입해갖고 30%를 자국에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 공급 라인을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80~90%를 의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특히나 미국하고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현명하게 그 외교적으로 좀 처리를 해가야 돼요. 지금 보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너무 치덕거려.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들이 우리한테 관심 있었다고? 언제 지들이 막 별 12개씩 보내고 그런 적 없었잖아, 우리나라에. 지들이 나서가지고 회담 한 번만 해줘. 막 이러고 나선 적 없었잖아. 이 양쪽에서 우리가 너무 구애를 받고 있어. 이때 잘해야 됩니다, 어장 관리를. 지금 이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교력과 이 국익을 생각할 수 아는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외교를 법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이나 중국 입장도 깝깝할 거예요. 뭐 말 막히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하던데. 진짜. 아무튼 이 문제는 근데 본인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가로 열고 내 맘대로 지 맘대로.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식구는 건드리지 마. 이게 이제 원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출동하였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순항 미사일 거리를 1000km로 늘린다라고 하는 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요. 이거는 2020년대 후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2029년도에 가서 1000km짜리 미사일을 놓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사실 1000km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일본의 남단 쪽에서는 한반도 전역이 들어올 수 있는 영향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만 저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무3가 그 스타일인데 우리나라 현무3는 3000km예요, 사거리가. 뭐 이거 4500까지 늘린다고도 합니다만 이게 순항 미사일의 특징은 타격점이 약하고 폭발력이 이제 적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낮게 떠가지고 이 마가 안 되는 속도로 이렇게 이제 비행하듯이 흘러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전략적 파괴성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물리적 타격성은. 그리고 거리도 1000km 정도면 짧은 거예요. 일반적인 그 미사일 기술로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로, 우리는 3000km를 지금 1000발 이상을 갖고 있는데, 이 현무3만. 이거를 일본이 대단한 어떤 무장을 하는 것처럼 또 기사를 뻥튀기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 그거 갖고 있어 봐야 우리나라 지금 그 방위 시스템, 우리나라 위성을 통해 갖고 한반도 전역을 A사 레이더로 미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2025년 이후 되면 우리나라에 아무런 타격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일본의 어떤 뭐 위협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사실상 우리는 한반도는 빼야 되는 거고 중국이나 대만한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거기는 아직 헌법도 개정을 안 했는데 사거리 늘려가지고 어디다 쏠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거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건데 먼저 공격하기도 예, 적기지 힘들잖아요. 공격 능력을 획득하겠다는 거든 헌법을 고쳐가지고 아직 못 고쳐. 네. 근데 만일 이런 짓거리를 하면 북한에서 제일 먼저 경고했어요. 니네들 전범 국가야. 니네가 공격 능력을 확보를 하면 다른 국가들은 선전포고 없이 거기에 대한 응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미사일 놓잖아. 그럼 북한이 거기다 대고 탄도미사일 쏴버려도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을 붙게 됐을 때 전쟁 전에 선제적으로 일본 남쪽에 있는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폭격을 해도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국제법상으로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그런 애매한 입장을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 때부터 야, 우리 앞으로 오키나와 기지에 없어. 전부 다 괌으로 갈 거야. 그리고 다 들고 날랐어. 그거하고 똑같네. 이라크 내 미군 기지 폭탄 테러 사건 나올 때 사실 미군 부상자 얘기 안 나온 게 뭐냐면 여기 우리 거기 할 건데 내일 1시에요. 네, 그쪽 캠프에 미사일 날라가요. 그런 식으로. 2발인데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네. 미리 다 나와갖고 구경하고 있으면 거기 뚝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라크는 폭격했다. 미군 기지. 우리가 폭격했다. 언론 플레이하는 거고. 아, 이 새끼들 또 쓰레기 다 치워야 되네. 또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미군은 도로 그 자리 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네. 아무튼 뭐 한 번 더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급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관계 안에 우리의 국제적인 책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나처럼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있어요. 좀 되긴 해요, 네. 진짜. 근데 줄타기를 잘해야 돼. 아니 이게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체제로 조금 딱 뭉쳐져가지고 계속 간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계속 이 외론들 정신 못 차리고 갈라치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에 누가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 이어질지 연속성도 일단 걱정인데다가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어. 괜찮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저는 외론 플러스 토착 외구들의 준동을 정말 이제는 멈춰놓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부에서 딴지가 걸리게 되면은 실컷 해놓고 욕은 바가지로 쳐먹는 노무현 대통령 때랑 똑같은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현명하게 투표를 잘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경제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지를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못 알리게 하는 게 어떤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거지. 이 그렇죠. 언론에도 전혀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잘. 그 보통 이렇게 이제 종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종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그 통일이 미래다. 시리즈처럼. 리포트처럼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쓸까? 한반도 민간 교류부터 시작해갖고 자원 개발, 철도 책을 내요, 개발, 책을. 네, 좋다. 좋다, 그런 좋다. 것들을 시리즈로 해갖고 이 국뽕반점 시즌 2처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걸- 통일을 대비하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통일이 대박이다, 뭐 이런 걸로. 안 돼. 대대박이다. 등목 아파. 대대박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에서 튀어나온 대로 말하는 거하고 글을 쓰면 또 틀리면 욕 먹잖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 정리하고 막 그 숫자 확인하고 이거 너무 귀찮아. 그냥 지금처럼 러프하게 말로 설명드릴게요. 네. 뭐 성대가 TV에서만 거의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종전선언 우리 거 전문 뭐. 방송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요. 오늘도 대북주 올랐어. 네. 지금 대북주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내려가다가. 계속해서 꼬라박고 있거든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종전선언이 눈앞에 왔다는데 계속 기사가 대북주가 나오네.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상해. 그리고 대북주를 계속해서 개미들을 털어갖고 꺼낸 다음에 종필이나
저기 금양말 같은 애들이 자꾸 사들이고 있단 말이야. 골드만삭스.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가 뭐냐고. 금양말 갖고 싶지 않아. 그러게요. 얘네들은 알고 있다는 거야.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를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대비가 아니라 그 수혜를 우리 국민들이 받으려면 그러니까. 대북주도 우리 국민들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소식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데 이제 펀딩도 좀 해야 돼요, 진짜. 조선일보 해놓은 것처럼 앞으로 대북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펀딩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자체들 예산 만들어야 돼요. 이제 뭐 평양이든 신의주든 자매결연 도시 가갖고 그쪽이랑 관광도 하고 물류 교류도 하고 할 수 있는 자금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자금을 만들고 있습니까, 세요? 우리가 이제 100만 되면 우리가 100만 되면 100만 지금 이요? 10 우리 100만 되면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위성 띄워서 갑자기. 평양 한반도 전역과 동아시아에 동시 송출로 볼 수 있는 방송국 내가 합니다. 진짜로 위성 방송. MM님께서 네. 통일주 종목 미국 애들이 싹쓸이 하고 있다. 지금. 그래. 네. 아니 이것만 봐도 네. 당연히 이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보이잖아. 이 돈에 민감한 애들이 냄새 맡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개미들한테 또 심지어 우리 그 증권사들 있잖아. 이 새끼들이 이 전문가들이 네. 대북주 사지 말라고 계속 해갖고 리포터를 써내고 있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개미들이 불안해서 막 던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개미들이 털렸다라는 얘기가 나죠. 왜 그런 근데 기사를 진짜 기사가 계속 그렇게 나오잖아요. 불안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개미들을 털어갖고 이거를 기관이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한테 전부 다 떠넘기고 있다는 거지. 매우 화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 이 멤버십 방송을 들으시는 그리고 우리 송 작가 믿으시는 분들은 애미다는 존버하고 계시다는 거. 아우 그럼요. 네. 아우 그럼요. 존버. 줍줍까지 해가지고 겁나 늘어났어 대화가. 그래서 심지어는 네이버 그 단체방에 증권 단체방에 송 작가가 세력이다. 그럼 우리가 세력이야. 대야와 진원을 밀고 있다. 저거 위험한 놈이다라고 하는 악플이 막 달리고 있죠. 그래. 그 돈은 일단 여러분 팔면 안 돼요. 왜 손절을 합니까? 네. 예. 어, 무조건 갑자기 지고 있어야 주식 돼.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저기 뭐지? 변하나님께서 한번 구독 한번 멘트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구독하기. 저희 송작가 TV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이 뭔 뜬금없는 진행이지? 중요해요, 너무 이게.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네, 같아가지고 몸이 집중하느라고 잠길까 봐. 다들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어버리셨죠?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구독. 자,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떼꿀.